네, 박지원 대표입니다.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들어왔어요.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거기에 개혁신당인가요? 세 분이 이제 후보로서 확정됐는데, 저는 그분들의 그 어떤 성향 지지도 이거보다도 결국엔 이 건설 관련한, 부동산 관련한 이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지금 현재 그 부동산 관련, 또 건설업 관련해서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고들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제발 부동산 가지고 대한민국 경기를 잡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내려놔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집값은 잡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첫째는 하고 있고요. 왜?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어차피 세금으로는 못 잡습니다라고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미 기존에 지금 법으로 통과돼서 단기간에 시행령으로 조금 완화해 놓은 것들이 있지만 그걸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준다고 하면 정상화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하나는 들고요.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람 있죠. 실제로 저는 그 젊은이들한테 옛날에 그 모 후보가 그랬어요. 허경영 대표인가요? 한 10년 전, 20년 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분이 대선 공약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 1억씩 줄 거야 라고 했었어요. 지금은 1억 이상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상황으로 보면 그분이 어찌 보면 좀 선견지명이 있었나? 저는 그분 집이 아니니까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린 게 어쩌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이런 저출산 문제나 청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저는 청년들 지원해 주는 거는 아낌없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저는 청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좀 고통받지 않는 좀 쉽게 사회에 또 좀 스며들고 우리 또 미래를 좀 생각한다고 하면 젊은 층들 신혼부부나 청년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거 안정을 좀 쉽게 좀 편하게 저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임대주택이나 주택 공급을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SOC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전 지방을 이렇게 가서 보면 이건 너무 선심성 공약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무슨 얘기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게 무슨 나눠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때 수도권 집중하라고 그래서 서울에만 전철, GTX 전부 이렇게 강남이나 서울 강북이죠? 강북 쪽에 서울역 중심으로 이렇게 편중된 집중화되는 현상을 오히려 만들어내는 효과도 있지 않나라고 해서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해요. 지방에 보면 전라도에 가면 무안공항이 있고 부산에 무슨 가덕도 공항이 있고 양양가도 공항이 있어요. 그죠? 양양가도 있어요. 그 제주도 가면 서귀포에다 또 새로 짓는다고 그래요. 예,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아니 얼마나 쓴다고 이 건설 토목공사 그러니까 예산을 SOC 사업에다 쓰느냐라는 생각이 사실은요. 시기적으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경제 성장기에는 인프라 사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정말 도로 많이 뚫려 있습니다. 지방 가면 명절 때인가요? 이럴 때도 차가 한두 대밖에 없는 도로도 많잖아요. 지방 가서 보시면.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쓰지도 않는 도로들 그렇게 비싼 세금을 가지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돈은 지역의 인재를 키우거나 여러분들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AI 이런 최첨단 산업 이런 걸 키우는데 좀 쓰는 게 어떨까? SOC 사업도 굳이 GTX A, B, C, D 막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A라도 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B 하면 안 돼요? 물론 B를 기대하고 계신 분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저한테 욕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예산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쓰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떤 때다? A는 A대로 하고 그 B에 C에 들어갈 거를 A 끝나고 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성장률을 키울 수 있는 인재를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전에 이런 대선들이 나왔을 때 나왔던 이런 구태의연한 공약들 말고 실제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줄 때가 아닌가?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GTX 저 하고 나서 저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그래요. 동탄에 사셨던 분들 있죠? 동탄역 주변에 사셨던 분들이 낮에 강남으로 옵니다. 예, 강남으로 와요. 저기 파주에 계신 분들 서울역 근처에 을지로죠? 을지로로 와가지고 쇼핑하고 또 파주로 갑니다. 예전에 일산에서 쇼핑하셨던 분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예, 그래서 여러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고, 예를 들면 뭐 지역 경제 그 뭐 균등 발전 뭐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가면서 이런 부동산 정책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정당별로 뭐 이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 쪽, 뭐 세금 완화 정책 뭐 이런 걸 많이 했죠. 주택 공급이야 뭐 맨날 부르짖는 얘기니까 양쪽 다. 그리고 세금 완화 이분도 마찬가지. 세금 부담 완화할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글쎄요. 기존에 완화할까요? 이미 다 완화해 놓는데 뭘 또 하나 완화하겠어요? 기존에 완화했던 걸 정상화하는 과정 정도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 공공중심 확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이제 이 민주당 쪽은 부의 그 양극화를 좀 줄이고 소득 분배하는 쪽이 정책 방향이니까 임대주택 공공중심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뭐 이런 얘기보다는 3기 신도시 빨리 만들고, 기존에 지금 땅 파놓고 이렇게 공사 안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사업 안 하고 있는데 그거라도 좀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새로운 거 하지 말고. 예. 그래서 그 하고 있는 거나 빨리빨리 마무리해서 빨리빨리 공급해 줘서 새로 막 뭐 만들면 또 이게 펴들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다 그런 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정말 바람이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게 빨간 당, 파란 당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처럼 뭐 이런 그 도시 정책 이런 거는 그렇게 둘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미래 성장을 좀 키울 수 있고 나라가 잘 되는 방향 쪽에서 좀 에너지를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는 뭐 요 GTX도 그렇고 이런 공항도 그렇고 뭐 이런 사업에 그만 힘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있어요. 예, 너무 많이 저쪽에다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거 말고, 예, 저기 지금 한다고 하는 저기 용인에 반도체 공장의 발전소나 전기나 뭐 이런 것도 있죠. 물 공급하는 거나 그걸 차라리 지원해주고, 그래서 일단 국민들이 살아야죠. 그 다음에 AI 산업이 발달하고 로봇 산업, 뭐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이런 데다가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는 대기업 지원해주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데 기술 개발하는데 예를 들면 스타트업들, 벤처들 이런 거 기업들 키워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데이터 센터 오늘 보니까 뭐 LG죠? LG가 뭐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 센터도 공공에서 만들어가지고 일반 스타트업이나 벤처 업체들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 지원해주는 사업 좋잖아요. 예, 그런 데다가 좀 에너지를 써주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을까. 기존에 했던 이런 맨날 해왔던 이런 SOC나 뭐 임대주택, 공공임대 뭐 이런 4기 신도시 뭐 만들고 이런 거는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지만 제 말은 잘 안 들으실 겁니다. 물론. 저는 2030년 이후로 집값이 지금의 집값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굳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주택 투자는 잘 안 해요. 안 합니다. 거주주택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럼 부동산 투자는 해야죠. 그래도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다 망해가고 또 다 공실이고 해도 그래도 기회는 어딘가에 있다. 그런 부분만 조금 참고하시면, 여러분 너무 이런 거에 일일비비하지 마시고 조금 똑똑해지자. 똑똑한 투자, 그리고 예전하고 다른 마인드를 좀 리셋하는 차원에서 그런 쪽에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정책 가지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정책 얘기보다는 우리의 좀 미래를 좀 많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